안녕하십니까. 참아지외과 대표원장 혈관외과 전문의 박인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헷갈려하기 쉬운 허리 디스크 증상과 하지정 메뉴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소위 허리 디스크, 추간판 돌출증이라고 하는 질환이죠. 요추, 허리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보통 허리 통증을 동반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 같고요. 허리, 엉치, 허벅지, 뒷벅지, 골반 그쪽으로 통증이 좀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허리 디스크도 증상이 워낙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허리나 척추를 전공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깊은 전문 지식은 없지만 어쨌거나 저희 병원을 그동안 방문했던 여러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의해서 생기는 다리 통증의 증상들은 허리나 골반, 요추, 엉치 주변에 통증이 있으면서 방사통이라고 하죠. 엉덩이 뒤편이나 뒷다리 뒷벅지로 쭈루룩 타고 내려오는 방사통 양상의 저림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신경이 압박되면서 신경을 따라 내려오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원인이 허리에 있는 거니까 허리 쪽 부분에 통증이 있고 다리로 쭉 타고 내려오는 증상이 있겠습니다. 내려오는 양상이나 위치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위에 있기 때문에 무릎을 기준으로 증상을 구분을 해보면은 무릎보다 더 위쪽, 즉 허벅지 부위의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무릎 아래쪽, 종아리 부위의 증상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경미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생기는 다리 통증, 다리 저림의 증상의 경우에는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즉 역류가 되고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피가 쏠리고 정체가 되면서 혈관이 확장돼서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 대표적으로 종아리, 장단지의 저림이나 어떤 땡김, 통증의 양상이 조금 더 특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증상이 다르고 표현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진료를 보면서 다양하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제가 흔하게 물어보는 질문은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이 더 불편하세요? 아래쪽이 좀 더 불편하세요? 라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하고요. 종아리는 별로 저리지 않습니다. 엉치나 허벅지, 골반, 허리만 아파요 라고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 조금 더 척추나 신경절 쪽에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허벅지나 허리는 괜찮고요. 종아리만 저려요, 종아리가 땡겨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는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생긴 증상이 조금 더 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허리 쪽에 문제가 있다고 MRI나 CT나 엑스레이 등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통증외과에서 여러 차례 주사치료나 풍선 확장술 또는 신경성형술 같은 다양한 주사치료나 어떤 시술을 이미 받고도 호전이 없어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허리 쪽에 척추 쪽에 협착증이나 디스크 수술을 한두 차례 수행을 받고도 계속 불편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허리에 대한 치료를 그동안 수년간 계속 반복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았는데 하지정맥류가 실제로 있어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나서 와, 그동안 내가 허리 때문에 원인인 줄 알고 한참을 고생했는데 하지정맥류 수술하고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다리에 쥐가 나고 밤에 잘 때 다리가 저렸고 발가락이 시리고 애리고 한 증상은 거의 20년 동안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의학과나 한의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편하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으시고 한 달 지나고 나서 큰절을 드리고 싶을 만큼 좋아졌다라고 감사하다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20년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니셨겠습니까? 물론 모든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환자의 사례처럼 하지정맥류가 원인이 될 수는 없는데요. 제가 하지정맥류만 진료를 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지정맥류가 맞는데 모르고 허리 쪽에서만 계속 치료를 하다가 몇 년을 고생하시다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흔하게 있긴 합니다.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마다 다 증상이 다르다는 건데요. 제가 앞서서 무릎 기준으로 위에가 불편하면 허리, 아래가 불편하면 종아리라고 했는데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양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물론 저도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료를 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춤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경험을 느끼게 되는데요. 앞서 제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생기는 다리 증상과 정맥류로 인해서 생기는 다리 증상이 양상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쪽 병이라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 해왔는데도 해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반대쪽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위쪽이 불편하다 그러면 허리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아래쪽이 조금 더 불편하다 그러면 정맥류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하지정맥류는 활동을 하거나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디스크나 허리 쪽에 오는 신경 압박에 의한 증상이라고 하면 허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펴거나 어떤 특정 동작을 했을 때 갑자기 통증이 유발이 되고, 활동을 많이 하면 그 순간 더 아픈데 쉬고 있으면 증상이 완화되는 또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밤에 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고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쉴 때 다리가 아파서 자꾸 움직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지정맥류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별을 해드렸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가지가 원인이라고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가 없다면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도 의견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